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밥줄을 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수단체까지 같이 끊는 거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지원폭을 크게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이 규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부터 2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단 8일 만에 검토하라고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없애겠다는 거죠. 아니, 이게 돈은 전락에 많이 아껴요. 쓸 때는 펑펑 쓰면서 요런 조그마한 돈들은 많이 아끼는데 문제는 기존에 잘 나가는 이른바 보수 편들어서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돈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탈북해서 삐라 뿌리는 놈도 1년에 예산을 7천, 8천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뒷돈까지 포함해갖고 아무런 걱정 없이 돈을 쓰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정상적인 시민활동을 하는 진보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돈이 그 시민조직을 운영하는 유일한 젖줄이었거든. 공공수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줄임으로 인해갖고, 이 밭에, 논에다가 물을 뺐는데, 쌀은 다 죽고, 이 피들만, 잡초들만 살아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대량 학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크게 큰 시민단체 말고는 이제 말라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사실 시민단체들이 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렇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요런 거, 그다음에 마을 관련한 그런 사업들,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정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 그 기부금을 내면 그 뭐죠? 기부 영수증. 영수증 끊어주고 그거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 그게. 공제가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상대 정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건 받을 수 없다. 왜? 내부 여론이 너무 안 좋아라고 명분을 갖다 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부 여론을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 조금 민감한 부분들 사실 공론화 시켜가지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민단체의 또 역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의 역할도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한 부분으로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 보면 그게 NGO, 그 국제기구의 역할인 거예요. 비정부 기구 같은. 근데 비정부 기구도 당당하게 그 어떤 국제 정치를 결정하는 세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 타도하는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고발도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게 그렇죠. 싫은 거지. 안진걸 같은 시민단체 영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지. 아니 근데 그리고 무조건 시민단체가 돈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 거기에 그 지원을 해가지고 시민단체와 같이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사업비로. 그래서 본인이 3월 달에 본인 페이스북에 그런 일을 올렸어요, 경은. 시민단체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이게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 거지. 상실한 채 불법, 그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야. 저기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부대라든지 뭐야, 정경련에서 돈 받고 지원 어버이연합이라든지 받는 어버이연합 엄마 이런 부대. 애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야. 핵심은 정확하게 짚었어. 근데 왜? 그걸 놔두고 타겟팅을 엉뚱한 쪽으로 한 거예요. 왜 걔네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걔네들은 국가 지원금을 끊어도 불법 지원금으로 먹고 살릴 수 있거든. 아니 거기야말로 시위만 하는 단체 아닙니까? 거기서 뭐 하는 나는 잘 모르겠어. 맨날 교통비하고 도시락 값으로 돈을 다 쓰는 단체인데 피켓 인수회비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했어요. 시민단체가 자영업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가가 주는 돈이 유일한데 그거를 불법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되면 이 제일 무서운 게 이거야.
시민단체 불법이 전액 환수 이 얘기는 뭐냐면 시민단체에 들어오는 시민들의 성금이나 기부금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까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8월 10일에 감사원이 1,700개 시민단체 보조금을 특별 감찰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겠죠, 또. 계속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뭐 명단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민단체에 일종의 지원을 했던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 요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시민활동 단체에 대한 기부를 줄여버리기 위한 일종의 그런 짓거리들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시민단체야말로 세는 돈이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 왜 다 투명하게 공개하거든. 그리고 무슨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시민단체가. 그리고 사람들의 아니 기부... 거기가 그렇게 이익 내는 곳이면 개나 소나 다 시민단체 활동가죠. 지금 여기도 단체 활동가했던 두 분 와 계시잖아요. 정말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개고생한 거 제가 다 아는데. 진짜. 아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 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나 또는 여기 후원하셨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신호탄이 울렸다라는 면에서 참 우울하고 슬픈 소식입니다. 왜 이럴수록 시민단체 후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같이 살아야죠. 그럼요. 예. 아니 제가 어제 그 인별그램 보는데 되게 씁쓸한 포스팅을 하나 봤는데요. 전 세계의 중산층의 기준을 딱 써놨어요. 근데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하고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놨는데 너무 창피한 포스팅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산층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라요? 집. 그렇죠. 30평대 아파트 자가로 있어야 돼. 자가해야 돼요. 전세는 안 돼. 빚 없이. 대출 끼면 안 돼. 그렇습니다. 두 번째 2000cc 중형차 그리고 부부 합산해서 월 500 이상 벌어야 돼요. 수은 다 돈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돈 얘기는 1도 없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뭐 쫙 있는 기부는 거예요. 얼마를 하는가, 뭐 악기를- 취미를 갖고 있는가. 악기를 프랑스는 다루나. 악기를 하나를 다룰 줄 아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딱 보고 있으면 천박하기가 대한민국 천박하기가 명신이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창피한. 근데 중산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항아리 허리처럼 없어, 우리. 그런 중산층들이 많이 퍼져 있어야 그 국가의 경제나 그 지위가 안정적인 거거든. 근데 방금 기준으로 말한 30평대 아파트를 빚 없이 갖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중산층 몇 명인 거야? 100만? 거기에 차도 100만 명? 2000cc? 200만 명? 차도 2000cc 중형차? 우리는 아니야. 지금 있어도 대부분 B2인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린 여기는 해당자가 없어요. 중산층이 애초에 없어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혹시 있으신데 제가 무시하면 죄송한 거고요. 어쨌든 근데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많겠죠. 많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근데 그 기준의 중산층이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차라리 나는 저기 독일이나 프랑스 기준을 적용해서 중산층, 저는 그 기준으로 하면 전 중산층이거든요. 예, 이거 국적을 바꿔야 되나? 네. 아무튼.